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상록구 이동입니다. 안산시 상록구의 이동. 우리 빌라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의 동네 중에서는 좋은 동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첫 주택을 임대도 좋고 컨디션도 좋은 집 잘 입성하셨다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같은 분이 또 마음 잘 결정해서 이 집 낙찰받는 것까지 고민과 고뇌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선생님 누구보다 삶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시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거리와 고민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만 28. 만 28살, 아직도 20대. 3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만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40이 돼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나이가 28.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거고. 네, 수업은 작년 12월에 됐고 이 빌라 낙찰은 2달 정도만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선생님이 경매로 처음 낙찰 받은 거고. 첫 낙찰. 예. 그리고 선생님 삶에서도 첫 주택. 무주택자였으니까. 선생님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또 이런 낡은 이 빌라를 낙찰을 받았는지 입찰을 하는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요? 원래는 마음은 정하고 작가님을 뵈러 온 거고 성격상 마음의 결정부터 행동을 하기까지의 간극을 두는 스타일이어서 그 중간에 생각지 못한 게 튀어나올 수 있다고 항상 느끼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던 건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같이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주택자인데 아깝지 않느냐 약간 흔들린 거는 또 있었어요. 당시. 그럼요. 예. 무주택자인데 어떻게 또 빌라로 월세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자세히 네.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온 목적은 우리 집을 어떻게 수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네. 가장 효율적인 수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로 수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집은 낙찰받은 게 한 2달 정도 된 거네. 네, 거의 이제 2달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달도 안 됐는데 명도를 이렇게 빨리 했어요. 여기는 컨디션을 보니까 뭔가 사람이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이렇게 들거든요. 거주는 꽤 오래 하신 편입니다. 거의 18년, 20년 가까이 거주를 하셨고 연락이 됐죠? 네, 그래서 그분하고는. 오늘 뵙고 명도학에서도 그냥 넘겨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 간 지는 이사는 작년 5월쯤에 거주는 꽤 오랫동안 세입자께서 하셨던 거고 이사 간 지가 거의 한 거의 1년이 1년 다 돼 있으니까 오래 살았던 컨디션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우선 싱크대 같은 경우는 고민 없이 교체를 하면 될 것 같고 싱크대 할 때 저는 항상 이 신발장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신발장 컨디션도 너무 싸구려 신발장이 놓여 있으니까 네. 걔까지 같이 하면 한 200만 원 돈 초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칠도 이게 체리색 옛날 몰딩이다 보니까 방문, 틀 이런 거는 채무자가 했는지 한 번 한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원래 흰 색깔이 아니었고 체리색 몰딩으로 문짝도 아마 돼 있었을 것 같은데 한지는 오래된 것 같으니까 페인트도 한번 견적에 껴서 세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도 한 넉넉히 한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돼요. 네. 한 300 정도의 도배장판도 할 거고 네. 그러면 도배장판은 한 150 정도 하고 거기에 화장실도 나는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화장실은 한 200 잡으면 돼요. 650. 그럼 딱 맞네. 등이랑 뭐 콘센트까지 50 정도 하면은 선생님이 생각했던 범위 안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고 항상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보일러나 그건 나중에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조금 더 한다면 도어락 같은 것도 저는 이왕이면 좋은 걸로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그 부분은 큰 돈이 아니니까 고민은 해보고 일단 기본 아이템만 우리 정해놓고 한 700선이면은 물수리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임대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또 지하철이랑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걸어서 한 3, 4분 정도. 상록수역인가? 네, 상록수역. 역세권이네.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에 이 정도 컨디션의 집 내놓으면은 지금은 세월의 흔적들이 묻어 있다 보니까 칙칙하고 전기도 안 나와가지고 어두워 보이는 것 뿐인 거지 그렇게 싹 수리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집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리는 할 게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하고 편차는 제 생각에 크지는 않을 것 같고, 혹시라도 더 빼거나 더 넣어야 될 게 있으면 그건 추후에 견적 한번 받아보고 저랑 또 고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셀프 수리로 원래 고민을 하다가 요새 일이 좀 바빠져서 일이 최근에 좀 이제 연차도 쌓이고 직업 특성상 순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팀에서 또 가장 경험은 또 있는 편이어서 일이 오히려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의욕은 많은데 제가 사실 도배장판을 배워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요새 되게 의외다. 다양한 걸로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고민한 흔적들이 느껴지네요.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 많은 것도 나는 선생님 삶과 우리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든지 너무 지나친 거는 내 행동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걸림돌이 또 될 수 있으니까 걱정도 적당히 하는 게, 너무 안 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지만 적당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많이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아도 수리는 굳이 내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까다로운 수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돈을 쓰더라도 과한 비용이 나올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도배 같은 거는 배울 생각도 하지 마라. 선생님 잘하는 거에 역량에 집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선생님 우리 수업하면서 조금 느꼈던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스타일을 재능이 있으신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몸 쓰고 이런 거는 약간 형편없지 않을까. 손재주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체력이나 이런 건 지금은 없는 편입니다. 운동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700만 원 돈이면 올수리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낙찰가랑 네. 대출 좀 여쭤볼게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2동 전용면적 16평에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래도 억지로 좀 마련을 한다면 거실하고 주방이 나눠져 있는 네. 구조에 연식이 혹시 어떻게 돼요? 2002년,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20년 된 지상층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 1억 133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1억 133만 원. 1억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고, 선생님은 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혹시 대출도 잘 나왔나요? 대출 80% 해서 네. 8,100만 원 나왔습니다. 8,100 대출을 실행도 한 거고. 네, 실행 완료했습니다. 그럼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이자 3.8. 오, 잘 나왔다. 한 33만 원 정도 지금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33만 원이라고 하는 게 원리금입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해서입니다. 포함해서 네. 그 정도라면 실제로 세입자를 받게 되면 30만 원 후반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같이 내는데 30만 원 후반대, 거의 40만 원에 준하는 순 월세를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하나 받고 있지 않을까. 웃으면서 이 영상을 아, 그때 내 결정이 현명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되신 분이 없어요. 7명에서 대출 받은 거. 네, 7명에서. 기존 부채도 없고 소득도 네.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대출 받는 데는 불편한 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여기 명도가 한편으로는 간단한 편이라고 생각도 들었는데 그 네. 안에서 또 워낙 걱정이 많은 편의 분이어서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낙찰받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빈집이어서 세입자 명동에서 드렸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미 이사를 가신 상황이었고 이제 낙찰받고 사건 기록 열람해서 전화번호 찾은 다음에 제가 연락드려서 배당 받아가실 예정이다. 저랑 일정 잡고 명동에서 이제 받아가셔라 말씀만 드리고 여기 점유는 안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편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통화해서 비밀번호도 받았어요? 비밀번호를 받았는데 이사 가신 지가 좀 됐고 소유자께 넘기셨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눌러도 뭐 안 되는 상황이었고 소유자 연락처도 찾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가 계속 안 되시는 상황이어서 또 한 번 이제 임차권자 연락을 드리니까 돌아가신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 여기 채무자? 좀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전화 주셨을 때 네. 생각을 했던 게 기존 세입자가 여기 점유하고 있다가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나가신 상태였는데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선생님도 확실히 하고 싶어서 채무자
세입자한테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입자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채무자께서 그래서 경매로 또 나왔던 거고 네. 그러면 여기 점유에 대한 권한은 소유자는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걱정은 이해는 당연히 돼요. 네. 그 빈 기간에 또 세입자분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그걸 기존 소유자분한테 뭐하러 알려줘? 원래 걱정할 거 많은 사람인데 걱정거리를 하나 더 준 꼴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리를 해보면 여긴 세입자 돈을 받고 번호를 받은 거라면 소유자랑 명도 협상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소유자가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 걸 갖고는 소유자한테 연락할 이유가 크게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걱정돼가지고 한 번 더 연락했다가 괜히 고민스럽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아주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네요. 오히려 요새 많이 드는 생각이 아는 게 독이다. 그런 점이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으면 그 세입자 원래 점유하고 있었던 거 찾아서 그냥 편하게 열진 않았을까. 맞습니다. 선생님도 계획형의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크게는 세우고 사는 편입니다. 언변에서 느껴지는 거는 다 계획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조금 느꼈던 것 같고 수업할 때도 그런 이미지를 받았던 것 같아서 너무 치밀해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어. 생각이 많아지면은. 그래서 요새는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저지르자 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저도 낙찰을 받았어요. 한 2주 전에 낙찰을 하나 받았고 네. 한 달 전인가도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최근까지 받는 물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다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최근 받은 물건 같은 경우는 미납이 2개나 있었어요. 재매각 사건이. 2명이나 미납. 각각 하나씩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 2사람이 미납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받은 거예요. 네, 세 번째로. 네. 49%예요. 깨끗한 집인데. 근데 찜찜하잖아요. 2명이나 미납했으니까. 네. 이거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다 이건 아닌데 그 미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네. 저도 서류 열람해서 그 입찰서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미납하신 분은 소유자랑 경매정보지에 나온 낙찰자 이름이 비슷했어요. 약간 같은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름이 같지는 않아서. 근데 그 사람은 채무자가 자기가 낙찰받은 거였어. 그래서 자기가 미납한 거야. 그거는 채무자가 머리를 잘 썼더라고요. 미납 보증금이 1,200만 원 돈 되거든요. 네. 그거 미납하면 법원에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빚을 갚는 데 쓰는 네. 거잖아요. 그 위에 자기 빚 갚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 끌려고 그랬던 거지. 경매를 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 미납한 사람은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혹시라도 그 집에 하자가 심해서 미납한 거 아니실까라고 여쭤봤더니 특이사항이 좀 있긴 했는데 중간에 뭐 항고가 들어와서 거의 뭐 1년 반 만에 잔금 납기일이 잡혔던 케이스긴 한데 이 집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권리 이상도 없으니까 납부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그 채무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 1년만 항고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낙찰자분이 돌아가셨대요. 상속자분들의 의견이 좀 안 맞았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미납했던 거야. 2명이 미납했을 때 사례를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무섭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걱정될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였던 것 같고 미납이 2개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게 되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쓸데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내가 그 물건을 입찰할 때 저는 걱정이 안 됐을까?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이미지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집을 30개 40개 했으니까 편하게 하겠지, 고민 별로 하겠어 라고 혹시라도 그런 이미지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그 전날 밤까지 막 이거 해야 되나?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리스크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지만 금액의 크기로 걱정거리를 반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저가에서 한 20-30만 원 더 붙여서 했는데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씩 오다 보니까 저도 집이 38개가 된 것 같아요. 네. 고민만 하고 했으면 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씩 일을 벌려놓고 수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리고 선생님같이 대단한 분하고 독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집 잔금을 낸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세입자분한테 번호를 받아서 잘 들어온 거고 채무자랑은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을 내가 또 안 한 것도 아닌데 뭐 안 받는데 뭐 굳이 또 막 집 찾아가서 할 건 아니지 않았나.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혈 입성, 이사비도 없었습니다. 안 들고 잘 명동 완료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님. 오히려 임차인께서 여유가 있어 보이시는 느낌이었어요. 전화로 연락했을 때 놀러 와 있다 이러시니까 넘겨드리기만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입자는 손해가 없었어요? 다 받아가십니다. 아. 보증금 다 전액 받아가실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느껴지기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 환경에 좋은 교육을 받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빌라, 월세 투자하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까 무주택자 카드를 선생님 나이 때보다 조금 더 있어야지 결혼할 때쯤에 아니면 아이가 생기거나 이때쯤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무주택자의 카드를 내려놓게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아마 선생님처럼 비슷한 조건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주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서 뭐 무주택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을 한다든지 서울에 아파트를 런치한다든지 네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이 늘어나는 건 확실하니까 제 수준에 맞는 건가? 부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결국엔 대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 수준에 맞지 않는 대출을 하게 되지 않나. 무주택자라는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점이 그게 맞는 건가 좀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고민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정도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었고 이걸 하는 거는 직장에서부터 또 비롯된 것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은 저는 항상 제 스스로의 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전공은 뭘 했어요? 기계공학 전공했어요. 취업 잘 되는 기계공학이네. 어디서든 필요하네. 근데 또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좀 있겠어요. 명문대학의 기계공학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저는 나름 성적도 잘 받고 그랬구나. 자금도 느껴져요. 받으면서 그 업에 대해서 근데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공조 냉동부터 해서 플랜트, 뭐 기구 설계, 그렇지. 선박, 건설적도 항공, 차량 다 있는데 꼭 뭔가를 선택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전공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고 남들 다 좋다는 대기업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꺼리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남들 따라서 다 저걸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삶에 고민을 많이 했네. 근데 오히려 또 너무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스스로 가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공부였고 또 그 중에서 모험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시험 준비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또 합격을 하고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 대안 중에 최선을 선택하면서 네, 오셨다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진학하는 거, 네. 그리고 대학에 다닐 때는 그 공부 안에서 공무원 시험,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오다 보니까 어쩌면 부모님의 걱정은 하나도 안 시켰을 것 같은 생각도 좀 그러려고 들거든요. 노력을 공부도 많이 잘 했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은 부러워하고 탐을 낼 수도 있는 일자리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서는 선생님도 고민이 생기나 봐요. 네. 다음은 또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거. 네, 맞아요.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사회가 좋아하는 누군가 봤을 때 겉보기에 딱 좋아 보이는 것만을 제가 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해왔던 느낌이었었는데 요새는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걸 하자. 제가 좋아하는 거. 요새는 뭐 월급 받는 것도 그렇게 막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창출한 뭔가가 아닌 거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받아오는 그냥 삶이 그렇게 계속 거기에 매몰돼 가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은 우울하기도 했어요. 한때는. 그러다 이제 작가님 또 뵙게 됐고 그러면서 또 요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아서 하고 좋아하는 것도 찾아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요새 드는 생각입니다. 그 고민이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 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쩌면 사회가 남들이 정해준 틀대로 움직여보는 시간도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경험해야지만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뵈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거기에 계속 집중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에 탄성이 남아있으니까 그 탄성을 좀 계속 유지를 해서 직장 병행으로라도 공부를 좀 한다든지 자격증 공부라든지 그렇게 1년을 살았거든요. 하루에 4시간씩 자가면서 공부하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1년 가까이 그렇게 사니까 네. 정말 몸이 썩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직장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면은 대학 때 그래도 남겨놓은 성적, 경험이 있으니 이직을 준비할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해서 달성을 한다 해도 스스로 또 똑같은 고민을 할 텐데 이게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 무한불레에 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무한불레에 있잖아요. 빠지는 거죠 정말.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좋은 자격증과 조금 더 연봉이 높고 좋은 회사로 이직을 네.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내가 살아가는 거에서는 약간 질이 좋아질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는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매라는 거는 이 직업에 합격을 하고 나서 처음 관심을 가졌다가 거기에도 집중하느라 한동안 놓고 다 해보고 뭐든 다 해보고서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을 지배적이거든요. 다른 직장이든 전문직이든 내가 도전해보고서 안 된다고 판단을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건 아니라고 항상 느끼니까 그렇게 다 해보고서 이 길은 아니다 라고 결론 짓고 다시 이제 이 경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청약에 대해서는 좋은 집,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의 새 아파트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청약을 받아도 시세보다는 저렴할 가능성은 훨씬 크긴 한데 네. 그걸 내가 취득했을 때 오히려 이 직장에 더 묶일 수도 있겠다. 큰 돈이니까 나한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좀 내려놨다. 진작에 내려놨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세 차이 쪽도 고민을 했을 것 같고 예. 월세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월세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시세 차익에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 시세 차익은 나중에는 생각이 있긴 한데 거기에도 이제 공부를 해볼 생각은 있는데 당장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세를 끼고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항상 그 전세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도 그래요. 부모님도 한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항상 말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전세가 우리 돈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오는 그 걱정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항상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누가 됐든. 시세가 오를 거라고 어떻게 단언하지? 그거는 논리의 비약인데. 근데 거기는 다 사람들이 기정사실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나는 불편한 거야. 저도 많이 불편했어요. 약간 보고 싶지 않은 거를 그냥 안 본다는 생각이 네. 난 되게 들었던 것 같아. 올라가야지만 그 이론은 돌아가는 거니까. 떨어지는 일은 눈을 일부러 자기를 가리고 귀를 막 막는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오다가 최근 같은 최근에는 상황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선생님도 답을 네, 저도 이제 배운 거죠.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면 보유할 때 전세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오르면 좋은 거지만 떨어졌을 때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네. 결국에 떨어졌을 때 책임져야 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라고 네. 생각이 좀 드니까 이거는 내 생각에 리스크가 있다. 이건 나랑 맞지는 않겠다. 네. 라는 생각에 도달하셨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봐 이것도 한 1억 개 받은 거니까 이것도 전세 세입자 받으면 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네. 못해도 1억 2천은 못 받겠어? 뭐 잘 받아 1억 4천도 받겠지. 그래서 플러스 피 뭐 2천 4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비하는다기보다 나는 와닿지가 않는 네. 것 같아요.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인데 혹시라도 시세가 떨어졌을 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겁이 많고 소인배는 난 못해요. 대인배신 것 같습니다. 난 쫄려서 못해. 그래서 시세 차익은 배제를 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이왕이면 월세 쪽. 전 작은 것들이 모여서 되는 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경험이 좀 있나 봐요. 없습니다. 믿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반복들이 모여서 이런 집은 제가 갖고 있는 집들에 비해서는 좋은 컨디션의 집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뭐 반지하 하던 사람이 이렇게 햇빛 들어오는 집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안산에 반지하도 제가 입찰을 들어갔었었는데 이거를 받고 또 생각해보니까 반지하도 충분히 들어갈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낙찰가랑 뭐 월세를 이렇게 계속 비교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요구되는 적정한 가격이 또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고 그때 한번 반지하 2개 한꺼번에 들어가서 둘 다 배찰하고 좀 아쉬웠어요. 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부동산을 볼 때 항상 환급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반지하를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월세 수익률로만 봤을 때 반지하를 따라올 수 있는 주거형 부동산은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뭐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월세가 떨어지는 차이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차이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반지하. 그만큼 수익률도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그렇죠.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수반되는 관리나 재반 비용들은 계산을 해야겠지만 그거는 젊음으로 극복할 수 있잖아. 그럼요. 그래서- 도배도 배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럴 가능성이 좀 덜한 집을 찾는 게 우리 투자의 또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내부에서 봤을 때는 좀 걱정될지 모르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였고 이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셔서라고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들어요. 네. 수리만 한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집이라고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작은 거를 꾸준히 모아가는 힘에 대해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이쪽으로 늘려나가려고 이 월세를 모아서 궁극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향이 있죠. 투자의 방향은 계속 투자의 이쪽으로 방향은 하겠다. 그대로고 아직 그 외적인 거에서 뚜렷한 목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언젠가는 딱 이 정도 선인 것 같고 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에서 아직 길목에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아직 20대 후반인데 굳이 그거를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 하는 행동의 목적성에 대해서는 자꾸 수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도 나이가 뭐 선생님에 비해서는 많지만 저도 항상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게 적합한 사람이고 나는 평생 해야 될 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인 거지 그 부분이 확신이 든다라는 생각은 덜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아까 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계속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네.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또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중간선에 정한 게 지금 하는 일이라고 생각도 되게 들어요. 선생님도 그 과정을 찾고 있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간에 도움을 받았던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고민을 되게 했어요. 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불편한 마음이 선생님도 지금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약간 그런 회사 그만두기 6개월, 1년 전에 그게 되게 심해졌던 때가 있었어요. 월급 받아 즐겁지 않다고 했잖아요. 네. 좀 덜한 거잖아요. 그 마음이 나도 한때 되게 심하게 왔던 게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거는 회사원, 공무원, 근로소득자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가장 달콤했을 때가 예전에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돈은 받지만 회사에 출근하고 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바쁜 기간이라고 했지만 또 상대적으로 편안할 때도 있잖아요. 일이 좀 덜한 시기도 분명히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시기 때 예전엔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자리만 있고 뭐 동료들이랑 잠깐 수다 떨고 차 한잔 마시고 이러면 월급 주는 거니까 이게 되게 달콤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데 내가 사무실에 그냥 인터넷 해도 되는 일이 바쁜 게 없으니까 그냥 시간 죽이고 있어도 되는 시기인데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카페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감정들이 집중됐을 때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지금처럼 계략적인 틀만 잡은 거지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못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 업을 찾는 건데 그 업은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에 대해서 저한테 실마리를 줬던 게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있잖아요. 저한테 힌트를 좀 줬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냐면 좋아하는 거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다라고 문구를 보게 됐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이 맞지 않을까라고 가정은 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동의는 별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좋아하는 거라면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거를 내가 막 자아 성찰과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만든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나보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더 가깝지 않을까를 껴맞춰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게 조지 버나드 쇼의 생각에 조금 더 동의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찾는다라는 거는 한정적이더라고요. 정해진 공간 안에 내 육체와 정신 안에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찾아내는 거는 한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든다는 거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정하면 돼요.
그런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는 게 선생님도 제 영상 좀 봤다고 했죠. 자주 봅니다. 아유, 고맙죠.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제가 투자를 꾸준히 오랫동안, 그리고 영상도 제가 그래도 한 5년 동안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은 저기 막 재밌나 보다, 천직인가 보다, 업을 잘 그래도 찾았네라고 혹시 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을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영상 찍으면서 수업할 때 투자하면서 뭐 월세 받았을 때 물론 즐거움도 있는데, 그게 내가 태초부터 태어났을 때 그걸 갖고 있었을까? 이 업은 내가 태어나면서도 나 이걸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 스스로를 생각을 구속을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맞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도 선생님도 많이 경험하겠지만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더 나아. 이런 적들을 우리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적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그 물리치는 내 무기는 논리적인 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스스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기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듣지 않고 멀리하고 하면서 이거는 나한테 딱 맞는 업이 아닐까라고 규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깊숙한 곳에서 찾아냈다기보다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유지하면은 또 고민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삶이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아이가 지금 7살이에요. 항상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보조바퀴 이제 떼고 자전거를 타는 거야. 선생님도 나중에 결혼은 열어뒀잖아요. 지금 부동산과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에는 안 잡아주면 못하다가 막 혼자 3분, 5분, 지난주에는 한강도 같이 나갔다 왔어요. 이제 혼자 잘 타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 번 감을 잡으니까 이제 쭉쭉 실력이 는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면서 예전에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딘가 딱 도달하면 끝! 이제 나는 이뤘어! 하고 이 남은 삶을 이러고 살아야지 라고 끝내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아이 자전거 타고 가는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느껴보니까 삶이 자전거인 것 같아요. 계속 균형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우치면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아까 걱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과해지면 그건 또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좀 까먹고 잊어버리고 다른 쪽에 신경을 쓰고 계속 균형을 맞춰가는 게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예전에 끝내버린다는 게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막 참고 이겨내면 그때는 달콤하니까 쉬어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에너지를 막 힘을 줘서 그거를 이뤄내려고 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이뤄낸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이상향이 아닐지 몰라도 중간에 목표는 이뤄놨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학교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생님의 지난 과거의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학교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대학교 가면은 좋겠다, 그러면 바랄 게 없다, 회사 들어갈 때도 바랄 게 없다 했지만 또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너무 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고민하는 게 이게 비슷한 거 아니야? 결국에 계속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물론 영상 찍으면서 제 투자도 꾸준히 하면서 수업하면서 남들이 봤을 때 저놈 새끼는 한 사람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겠네, 진짜 배가 아프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서도 어느 정도 저도 도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안에서도 불편하고 고민스럽고 자꾸 유지해 나가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결론을 지금 내릴 필요는 없다고 동의가 돼요. 굉장히. 오히려 많이 넘어지려고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많이 또 새롭게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것도 제가 자전거에 좀 비유를 하면, 아이가 처음에 넘어졌을 때는 제가 좀 도와주고 일으켜주고 털어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서 내 역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육 경매 안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교육생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얘기해주고 했는데, 아이가 넘어졌을 때 옆에서 계속 일으켜주면 이 아이한테 교육에 도움이 그렇게 될까?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조금씩 도와주는 거 있어도 자전거를 1년, 5년, 10년 탈 때 동안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일으켜주는 게 과연 올바른 걸까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크게 넘어졌거든요. 어디가? 뭐 다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지. 그게 이 아이한테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자전거 타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질 수 있고, 얘가 좀 자만했거든. 느껴졌어. 이제 타는 친구가 막 아빠 나 두 손으로도 막 이러고 있어. 이거 한번 넘어져 봐야 되거든. 그래야 조심하는 거 아닐까.
근데 투자도 나는 비슷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같이 보자고 했을 때 아니 그냥 여기 또 잘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선생님 처음 어렵게 고민해서 결정한 이 집이고 그래도 처음 이런 집을 만나면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 뭐부터 해야 되나 생각도 드는데 이 핑계를 잡아서 선생님하고 어떻게 만나기 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하고 주제 넘게 이런 거 좀 해봐 부동산 몇 개 더 해봤단 하나로 편하게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되게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되게 마음에 든다라는 부분을 나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투자도 그렇지만 삶에 대해서도 삶도 누구보다 또 고민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근데 이거 집은 좀 임대가 나가고 시작을 할 생각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네. 어쨌든 제 얘기도 들었고 선생님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한 방향에 있어서 출발이 되는 이 집이 굉장히 선생님 삶에서도 의미 있는 집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항상 선생님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의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걱정과 고민과 그 의심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는 내가 해보고 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이 정확히 드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월세가 딱 꽂히는 순간 느끼게 될 거예요. 잘했구나. 그리고 이건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으시지만 이 월세가 꽂히는 순간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선생님 순수하게 혼자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내가 결정해서 입찰하고 폐찰해가지고 대출도 받고 수리해서 만든 선생님의 작품이 될 거니까 회사에서 어쩌면 그건 상대적으로 주어진 일을 내가 고민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이거는 선생님이 만들어낸 과제를 풀어낸 굉장히 창조적인 과정이고 예술적인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구분이 되는 게 이 투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직장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해가 좀 잘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부적으로도 뭔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느껴졌을 때 직장에서 이 시간을 투여해서 받는 돈들이지만 거기에만 계속 생각이 매여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깨우쳤을 때 더 몰두하고 여기서의 저의 자존감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아직은 아니어도 좀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느껴질 거예요. 아이러니컬이라고 표현하셨고 지금 요새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의 주제가 모순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게 모순이죠. 회사에 방해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근데 이거가 꾸준히 누적이 되면 회사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거야. 오히려 회사 일이 마음이 편해지고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나도 그랬고요. 교육생분들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느껴요. 회사 가면서 콧노래가 나올 거야. 진짜요.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라니까.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지? 요새 책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이 되게 드는 거야. 오히려 이게 균형이 맞아지는 것 같아. 약간은 회사 일의 장점이라고 하면 안정성에 있어서의 장점이 분명히 큰 거는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주어진 일을 하는 약간의 수동적인 면이 있어.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회사보다는 리스크가 있잖아. 근데 굉장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일이지. 너무나도 성격이 다른 양극단에 있는 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서는 중심이 맞춰지더라고. 균형이 맞아지더라고. 내가 얘기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얘기를 잘 푸는 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 앞에서 또 이런 주제넘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편한 건데 이거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같이 똑똑한 분이 세상을 풀어나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더 어렵게 볼 수도 있거든. 저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 단순하게 살자. 약간은 바보같이 살자. 이게 뭐 현명한 짓까지는 몰라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깝지 않을까라고 만들어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분명히 나는 도움이 될 수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낡은 이 썩어 빠진 사실 좀 썩었으니까 아 예. 공개해 주시고 삶에 대한 얘기, 투자 과정과 고민거리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내가 안산할 때는 좀 편해요. 그분이 좀 오래된 이제 경험도 네. 많으시고 일정만 조금 빨리 잡으면 될 거야. 비교해봐요. 근데 아, 아마 예, 예, 괜찮을 예. 거예요. 네, 네.